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는 단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 갈등인데요. 내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립기원은 지난번에 그 권기문 기자와 한번 나오셨는데 오늘 네. 저랑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오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녹색병원에서 나서는 모습부터 이제 지팡이 짚고 나서는 모습부터 해서 이제 라이브로 저도 쭉 봤는데요. 헌정사상 최초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오늘 솔직하게 가감없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현재 민주당 내 상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비명, 친명,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후폭풍 상당한데요. 가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뭐 100% 장담은 그 의원들 마음을 뭐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 네. 뭐 이런 재판이 여러 건 있지 사법 않습니까? 리스크. 그런데 이제 그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고 인정받는 불체포 특권. 그 불체포 특권. 저는 좀 생각을 법리적으로는 좀 달리합니다만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특권이다라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기해야 된다. 네. 이런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하고 당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국민과의 그거를 안 약속이라고. 지켜왔죠. 네. 안 지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니까 국민이나 또는 상대당에서는 방탄 정당, 네. 또 꼼수 뭐 이런 걸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런 프레임이 치워졌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자신도 그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죠. 또 우리 당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그 약속을 했고 보이셨고, 예. 또 뭐 새칭 뭐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에서도 그런 걸 했었고 그런데 이제 약속을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니까 네. 회기 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사전에 하고 네. 가결되면 영장심사를 받고. 받아야 되고 네. 만약에 부결되면 영장심사 자체를 받을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당초 약속대로 한다면 가결 처리를 해야죠.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가결하자. 네. 뭐 라는 목소리도 있었어. 뭐 그런데 그거 잘 안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럼 스스로 가결해 주십시오 네. 하고 했냐? 그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아니잖아요. 의원들한테도 호소를 해달라. 또 안 됐고. 그렇죠. 뭐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그런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얘기를 이제 번복한 것이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약속을 그동안 잘 안 지켰으니까 네. 소위 방탄정당, 내로남불, 위선정당 뭐 하여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씌워져 있고 예. 더 가중되고 그게 압박이 우선 저 자신부터 그 심적 압박이 크죠. 왜냐하면 소속된 다녀보면 당이, 지역에 예. 다녀보거나 다른 분들 만나보면 아니 불체포 특권 뭐 약속해놓고 또 뭐 꼼수를 부리냐 네. 이런 소리를 저만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지지를 끌어내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여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체포 특권 마음을. 포기하고 이번 회기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으니 그러면 저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가결 처리하고 네. 오늘처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는 게 네. 깔끔하고 약속을 지키는 한 걸음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녹색병원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부결 촉구하는 글을 올리셨었잖아요. 표결 앞두고 이제 투표 관련해서 입장을 낸 건 처음이었는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왜 한 걸까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럼 국민들이 보실 땐 예. 아니 진짜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내놓고 말과 행동이 다르나? 이 더블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뭐 단식하는 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그쵸. 그 폭정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단식은 그동안 상대당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거나 또 국민의 일각에서 비판했던 방탄 단식 네. 뭐 이런 그 명분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단식을 하는 이유도 의미도 퇴색이 변질이 됐고. 돼버리고 네. 예. 또 단식이 하는 그거를 오히려 방탄 단식으로 하게 하고 네.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재명 대표가 했는지 저도 네. 좀 아리송해요. 그렇다고 뭐 그 표결 절차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재명 것도? 대표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가결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본회의 전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사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 사실상 이제 부결표 던져달라라고 호소를 하신 건데요. 이게 오히려 자충수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은 이 페이스북 글 보셨잖아요. 올라왔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뭐 페이스북을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요. 네. 언론에 나온 네. 대략 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부결을 이끄는 네. 호소가 별로 소구력이 안 됐다. 없다. 그리고 그 검찰의 폭주,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분명히 있죠. 정략적인 거, 능히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꺾는 건 판사의 법과 원칙, 직업적 양심에 그쵸. 따른 네.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면 됩니다. 네. 그죠? 거기에 집중하고 그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또 불법을 지적하려면 법리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배척되도록 이끌어야죠. 그게 중요하지. 네. 이거를 법에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을 정치로 또 구호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뭐 별로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일 때 주변 인물들이 상당수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또 네. 그 극단 선택을 한 분들도 계시고, 5분.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놓여 있고 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인데 그걸 몰랐을 리 있나? 그와 관련된 일들인데 뭐 대장동 건이나 백현동 네. 건인가요? 뭐 등등을 비롯해서 성남시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아파트 뭐 건립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경기도에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네, 이런 쌍방울. 것들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그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강한 의심을 받고 있어서 네. 이 의심을 걷어내려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그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죠. 네. 그 법리적으로 이제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는 게 우선시 되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표결 앞두고 직접적으로 이제 부결해달라 이런 입장을 낸 건 처음인데도 당대표 직접 호소에도 가결이 됐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위기를 맞았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결 처리에서 위기를 맞았다기보다는 네. 이미 위기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히 금이 가고 훼손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게 여러 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자꾸 쌓이면서 당원들 당내에서는 절대적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상당히 의심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대표의 1년 동안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별로 그렇게 온전하게 발휘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닥친 뭐 돈봉투 사건이나 네.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건이나 뭐 혁신위를 구성해가지고 엉망진창 된 건들의 그 귀착점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이미 문제가 갔고 네. 지난 1차 투표 1차 표결 때도 2월에 있었던. 그때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1차 그 표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지금 숫자와 그러니까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거의 40표입니다. 예. 그럼 지금 숫자와 거의 비슷해요. 그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네. 그때도 무효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체로 가표를 던지고 싶지만 차마 자당 대표에 대한 그런 가짜를 보내는 것이 이게 마음에 어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속이나 되면 또 그렇고 네. 이런 걱정들이 뒤범벅이 돼서 무효도 기권도 한 건데 그때 이미 경고음이 울렸죠. 근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결을 해달라는 호소를 전날 보내는 것으로서 그거를 그렇게 이끌 수 있다고 네. 생각하면 당내 민심을 좀 많이 잃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 그 어느 뭐 저희 대전에 있는 지역 민방으로부터 해서 인터뷰할 때 그 전당대회에서 아주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예. 또 그 지지가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뭐 내가 왜 그만두냐 사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이고 그 말하자면 착시현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낮았죠. 또 마땅한 라이벌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진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전체 당원들의 의사가 뭐 높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사실 강한 것은 예.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네, 강한 것은 부러지게 돼 있다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의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나 개딸이나 이렇게 지지자들을 밀집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결을요? 네. 부결을 당론으로 이거는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당론으로 이제 뭐 이걸 결정한다. 당론으로 한다고 해서 네. 그게 그걸 뭐 다 따르는 필요성도 없고 비밀 무기명인데 누가 이거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기구 의원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사실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해서 인증샷 하는 식으로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좀 국회의원 답지 않은 좀 당당한 모습이 아니죠. 어떤 것도 원칙에 따라서만 입각해서 표결하면 됩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분을 위임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려 하면 국민적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개딸들을 결집시키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네. 근데 개딸들이 결집하는 건 좋은데 일탈된 행동을 하거나 일그러진 행태를 보임으로써 네. 오히려 오히려. 중도층이 떠나는 네. 또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오랫동안 당원을 했던 애정이 깊은 당원들도 떠나고 있는 그런 그리고 상황. 정작 투표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네. 부정적인 겁니다. 이건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강성 지지자들이 막 목소리 높이는 것만 네. 눈에 보여서 네, 그걸로 밀어붙이면 예. 안 된다라고 이제 당에서도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떤가요? 어떤 분위기예요? 민주당 가결 이후에 뭐 네. 내분이다 이렇게 좀 밖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살벌하다고 할 정도로 네. 감정들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비명과 그런데, 친명 예, 이렇게요. 근데 저는 뭐 감정이 격앙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그 감정이 격앙되고 날새게 안 되기 위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고 투표 결과 지금 나왔고. 문제 있으면 결과 영장심사에 의해서 판사의 판단에 그 승보가 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네. 판단이든. 자, 그러면은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물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거에 원래 네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오늘 우원식 의원이 아침에 안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 친명계 중진 3인 중에 이제 누가 원내대표가 될까라는 게 오늘의 또 키포인트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다 친명이신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선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만 그만뒀습니다. 네. 압박을 받았죠. 뭐 조선 어떤 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렸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박광원 원내대표는 부결 처리해 줄 것을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 할 바는 다 했죠. 그쵸. 왜 당론으로 앉아 있는 영어는데 당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물 드셔도 돼요. 네. 무기명 이제 투표하는데 그걸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속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당론으로 의원들이 그래서 표결을 했어요. 양심껏. 그럼 결과 나왔으면 그에 따르면 될 승복해야죠. 일이고 예.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지도부가 네. 당대표도 책임지고 그쵸.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고 최고위원들도 책임져야죠. 그럼 같이 동반 사퇴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만 원내대표만 그만두게 한 건 그거야말로 아주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 네.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소위 그 친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네. 원내대표 되겠다고 나왔는데 네. 사실은 똑같은. 이분들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위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좀 강한 영향력 이것이 작용해서 네.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도 보는데요. 이제 친명계에서는 가결파를 색출해야 한다라는 기조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가결파의 차도살인이라는 발언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던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5선 국회의원이시자 비명계 중진으로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차도산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검찰과 국민의힘을 동원해서 그쵸, 이재명을 대표를 죽였다. 네. 뭐 이런 칼을 표현이잖아요. 빌려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예.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과 약속을 그럼 하지 말던지. 아니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네. 이재명 대표도 포기하기로 했고 네.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말자고 하든지. 네. 약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자. 예. 우리는 약속을 뒤엎는 당이에요. 건건이 번번이 약속을 번복하는. 안 지킬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를 그냥 완전히 포기해야 되죠. 국민들이 약속을 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안 지키는 당에 대해서 표를 주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저한테도 문자 폭탄 보내는 중에는 네. 왜 이재명 대표를 팔아먹었냐고 그러는데 네. 어디다 팔아먹어요? 그쵸. 약속 지켰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관계없는 얘기고 하는데 정치 세력, 정치인이 가뜩이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불신, 불만, 혐오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있는데 이제 정치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 그리고 색출이라는 말 여기 공산당입니까? 그쵸. 여기 히틀러 나치당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에요. 더불어라는 게 뭡니까? 함께, 다 함께. 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만 더불어 존중하는. 함께라는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걸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합리적 절차로 의견을 수렴해 나고 네. 그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다. 그런 거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어떻게 의견을 달리하고 표결 절차를 달리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색출이라든가 네. 해당행위라든가 또는 차도산이라든가 이런 막말을 하는지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탄원서 이야기도 좀 같이 다뤄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언론 기사 보니까 민주당에서 배신자 압박에 167명 중에 161명이 영장 기각 탄원서에 동참을 했다. 6분이 안 내신 건데
6분 중 한 분 네, 저 안 계시죠? 네. 근데 이렇게 사실 가결표를 던졌던 분들도 탄원서를 낸 거잖아요. 숫자로 예. 따지자면 등 떠밀려서 내는 탄원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비서가 저 당에서 네. 탄원서 왔다고 이거 아, 도장 네. 저기 어떻게 할까 그러길래 이렇게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번 영장 심사에 불구속 해달라는 탄원서예요. 네. 아니 그래서 뭐 그것도 안 된다고 그거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와 뭐 굳이 이런 걸 그 당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가 안 내면 좀 모진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너무 모진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에이 뭐 저 그냥 사인해서 네. 보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생각을 해봤더니 예. 아니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탄원서라고 하면 네. 사회적으로 약자, 그렇죠. 어려운 계층을 네. 그분의 좀 억울한 봐주세요. 사정이라든가 예. 딱한 사정을 위해서 참작해 주세요. 네. 이분을 좀 이렇게 선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제 1당의 지금 당 대표예요. 유력 정치인이고 예. 그분한테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불구속 해주십시오 이러면 네.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짐작이 되고 제가 배운 판사의 독립, 재판상의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으로서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압박,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네, 판사의 신념을 지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에 신경 안 쓰게끔 말하자면 판사가 평온한 마음에서 정당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네. 하게끔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력 정치인 당대표인 부분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하는데 오죽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그 집단적으로 네, 탄원서도 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 169명인가요? 의원이 전원이 다 하고 뭐 100만 당원 무슨 사람 지지자들이 네. 또 탄원서를 낸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네. 압박을 그 받으면 김의겸 의원이 이제 뭐 유창은 부장 판사가 뭐 한동훈 장관이랑 친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취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정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그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만약에 기각돼도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저거 압박해서 한 것이다 될 라고 것이고요. 할 거. 네. 또 발부가 돼도 또 그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럴 거고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탄원서라면 진짜 어려운 사람, 네. 약한 사회적 약자, 네. 도와줄 여기저기 도와줄 데 없는 기댈 곳 없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탄원서가 활용돼야 되겠죠. 뭐 실제로 사실은 법률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결되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사실 옥중 공천이에요. 이 대표가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밝히고 나서 이제 옥중에서 공천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당규상 옥중 공천을 못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탄핵시키지 않는 한 네. 뭐 달리 방법이 없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무슨 당원당규 법규에 있냐 없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에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국민이 상식 기준에 볼 때 자연스러운 모습, 적절한 모습 일때는 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겠지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고 상식에 반한다. 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겠죠. 그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반한다고 봐요. 네. 아니 당대표가 물리적으로 구속됐는데 네,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석방 요구 결의안 이런 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석방 요구 결의안이라는 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가 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예.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게요. 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회기 전에 구속된 자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만 회기 해당이 전에 되는군요. 구속된 국회의원에 한해서 네. 회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불체포특권을- 사람이 회기가 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의 회기 중에
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내부 결의에 의해서 지금 저기 뭡니까 체포 동의안 그 표결 절차죠. 네네. 표결을 해서 그 회기 동안에는 일시 그 석방토록 하고 그리고 나서 회기가 끝나면 재구속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회기 중에 정기국회 중에 이재명 대표와 같이 회기 중에 이제 만에 하나 불체포권 구속영장이 표결해서? 발부된다. 예.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이게 회기 전과 아닌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니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방 요구 결의안을 민주당이 이제 처리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 얘기를 저희 당의 일각에서 네. 어느 의원들이 얘기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에 예. 어긋나는. 아, 그 헌법만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지금 그러면은 당 내에서 내분이 굉장히 심화돼서 살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분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몇 뭐 퍼센트라고 살벌하다고 보시나요?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아니고 심정적으로 그게 썩 우호적인 그런 것이 네. 아니라는 거고 지금 뭐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앞서가는 시기상조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니 뭐 어느 누구 어느 같이 결속되어 있다가 또 뜻이 안 맞고 그러면 헤어지는 거 뭐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니 뭐 평생 그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사랑했던 두 부부도? 연인도 예. 헤어지기도 하고 그쵸. 결혼도 하기도 하다가 이혼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 사는 모습 중에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단은 하나의 정파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자 이렇게 모은 정당이 뭐 이런 일 때문에 헤어져야 되겠다 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도저히 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지금 뭐 같이 할 수 없다 네, 이런 미국에 판단이 빠지면? 각각 쓰면 예. 뭐 그럴 건 각각의 의원들이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오늘 이제 기각이나 발부냐 이거 여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부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석 밥상에 방탄정당 올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어쨌든 표결로서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첫걸음을 먼저 뗐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가결이 국민의힘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좋은 전략일 텐데 기껏 가결해 놓고 왜 이재명 대표를 못 놓는 모양새로 다시 돌아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로 진짜 그 소위 개딸들이나 소위 친명계 의원이라는 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위하고 네. 당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서 진짜 한번 냉철하게 계산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차대조표만 따져봐도 네. 누구한테 이로운 건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결 처리라니까 민주당에 그래도 살아있는 소리가 있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아니, 탄원서 그런데 뭐 내고 그거를 막 네. 싹을 자르고 뭐 색출하고 해당 행위에 따르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면 다시 엎어버리는 거죠. 물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를 희망의 댕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 당이 뭐 내분이 있다고 해도 네. 그래도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네. 국민의힘보다 낫다. 왜냐? 오. 믿을 곳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죽서도 네. 저기가 더 죽순다. 네. 저쪽도 똑같습니다. 저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와 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에요, 그쪽이.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희망의 등대로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네. 때는 둘 다 절망이죠. 그렇죠.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난이 경쟁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이재명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잘하는 모습, 민심을 얻는 모습,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거는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리더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집권 1년 반이 넘었는데 여전히 야당 꼴 보기 싫다고 사실 안 만나고 비토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 조롱하고 네. 그러면 결국은 저
집권 세력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이 호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못 놓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저 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네. 어떤 게 이재명 대표들 또 당을 위해서 좋은가, 선거 전략상 어떤 게 좋은가 이런 게 드러납니다. 다. 네. 근데 자신들의 이해관계도 있죠. 이재명이 물러나면 내 공천.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위 이재명 측근이다라고 네. 해서 전국에 지금 각 지역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살아줘야 자기도 계속 할 내가 수 산다.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를 위해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마케팅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네. 얻으려는 좀 안 좋은 분들의 그런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저 뭐 같은 경주시라 그래서 제 네. 손잡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경상도 사투리로 할배할배하고 네. 저도 이재명 대표를 3이라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게 뭐가 그쵸.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인간적인 평가는 뭐 제가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당 대표로서는 사실은 해서는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이재명 대표는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네. 대선이 아깝게 졌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은인자중하고 좀 지금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네. 떨어져 있고 타겟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자신의 실력을 더 키우고 그런 뭐 그렇게 하면서 다음을 이렇게 엿보고 기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냥 주위의 사람들 또 본인이 마치 당대표 국회의원 안 나가면 마치 자기 그냥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어떤 조바심 이런 거로부터 비롯된 건데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좀 넓게 길게 좀 봤으면 오히려 품도 넓어지고 본인 상처도 덜 받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막 수사받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부당하고 별건 수사도 남용하고 수사권에 오남용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빌미 준 것도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일대 좀 적법 절차 또는 방식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좀 꼼꼼하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아무리 목표 지향적이라 하더라도 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절차는 또한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바로 나오지 말고 와싱 상담하고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총선 승리 이제 총선이 2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198일, 7일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님도 6선 출마하실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 옥중공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네. 대한 치명적인 결함, 약점은 내로남불, 위선적, 다음에 방탄 이런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로남불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잘못은 숨기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가혹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위선적이지 말고 잘못 있으면 인정하고 네. 우기지 말고 그리고 방탄 죄를 졌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그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하는 것이고 이런 반상식을 어긋나는 반상식에 관한 행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참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양쪽 강성 지지자들은 아주 더 그쵸, 굳어집니다. 콘크리트처럼. 예, 아주 30%씩은 절대 꽝꽝하게. 내려가지 않죠. 예. 그런데 네. 그 나머지 한 40%는 진짜 어디 갈 곳 없이 네, 무당층. 떠도는 네. 부처 같은데 저는 이 40%의 중도층이 뭉쳐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당에 대한 엄중한 선택. 두 당이 부처처럼 에이 나 투표 안 해. 에이 더러운 놈들 내가 진짜 안 본다. 그리고 텔레비 꺼버리고 이러면은요 30%씩이 싸우고 둘 다 어떤 생각들이냐. 아, 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 안 할 것이고 열렬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승산이 이길 있다. 것이다. 예. 이런 생각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 보지 않고 열렬 강성 지지자들만 부추기고 편승하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옥중에서 이제 공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옥중 공천하면은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도저히 그런 상황을 네. 상상하기도 싫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우리 당으로서는 너무나 참 당대표가 참담하고 구속된다는 부끄럽고 것은, 예. 화가 나고 국민들 어떻게 봅니까? 어떤 상황이든. 근데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 뭐 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은 사실 마음속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옥중공천, 옥중결재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런 모습을 매일 언론에 나올 텐데 예.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선적 약속 안 지키는 것 너무나 상식에 반하는 정당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나쁜 이미지를 더할 예. 거다라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또 친명계 분들이 마음에 격앙돼 있고 그분을 둘러싸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 이제 동료 당 의원들 있잖아요.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동료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네. 민주당 의원들. 좀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저도 다른 의원들도 상식에 맞게 국민적 상식에 맞게 우리가 국회의원 지난 4년 전에 3년 전이죠. 선거에 나갔을 때 국민들한테 국민들 약속했던 뜻에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국민들 뜻은 뭐라고 하든 관심 없고 자기 당내에 우리 당내에 소위 개딸들 강성지자들에 업혀서 마치 그분들이 환호에 국민들 전체 뜻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네. 진짜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아니면 늦으면 내일 새벽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사정 많이 변할 텐데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민주당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